강아지들이 다리를 절뚝거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슬개골 탈구 아니야? 아니면 디스크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멀쩡해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증상이 없어도 슬개골이 빠졌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연골이 계속 닳아서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보호자분들이 댁에서 뭘 보고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 원장입니다. 강아지들이 물뚝거리는 증상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강아지들이 절뚝거린다고 해서 반드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삐었다던가 아니면 가벼운 타박상 정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고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뭔가 정형외과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절뚝일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이미 안에서는 뭔가 많이 진행됐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가만히 지켜보시기보다는 우선 병원에 오셔서 간단하게 검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절뚝거림이 계속 반복되거나 1, 2주 이상 긴 시간 동안 지속되든지 아니면 산책을 좋아하던 애가 산책을 꺼리게 되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 점프를 하지 않고 한쪽 다리를 계속 들고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고관절 질환, 전십자인대 질환 같은 정형외과적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절뚝이는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정말 괜찮아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슬개골 탈구 자체에 익숙해지다 보면 빠졌던 슬개골을 또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요. 슬개골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관절 연골이 마모돼서 닳아 없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뚝거림이 발생한 시점에서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수술 여부를 떠나서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댁에서 해주실 수 있는 간단한 관리 방법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만은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체중이 증가할수록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절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직 없는 아이들에서도 체중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 체중? 사실 체중보다는 체형을 보는 걸 저희는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체중이라도 체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지방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근육이 많다던가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강아지들 BCS라고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체형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갈비뼈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손으로는 만져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만져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슬슬 좀 가벼운 비만이 시작됐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거 이제 늑골이 안 만져지는 걸 넘어서 허리 라인이 없어지고 이제 점점 항아리처럼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좀 고도비만으로 가고 있다 이런 사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오히려 너무 말라서 늑골이 손으로 만져지는 걸 떠나서 아예 눈으로 보인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좀 너무 오히려 쇠약한 상태가 될 수 있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너무 뚱뚱한 것도 당연히 안 좋지만 너무 마른 것도 안 좋거든요.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관절이 해야 될 일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그 사이에 어딘가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끄러운 바닥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주택들 주로 이제 마루나 아니면 타일 바닥 같은 거는 미끄러운 재질일 경우가 많아서 강아지들이 걷다가 미끄러지거나 관절에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슬개골 탈구나 십자인대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매트나 러그 같은 것을 적용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제 역설적으로 근육량이 너무 줄어들면 관절에 가해진 하중이 너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 너무 빠지지 않도록 그걸 잘 지켜주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무리해서 운동을 시켜주시기보다는 가볍게 평지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미끄러운 바닥이 아닌 곳에서 근육량을 보존시켜주는 운동을 드리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 검진입니다. 관절 질환은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관절염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하면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호자분들이 피해 주셔야 될 강아지 관절에 부담이 될 만한 행동들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미끄러운 바닥에서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소파나 침대 같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 좀 안 좋을 수 있겠고요. 또 산책을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하는 놀이도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관절 건강은 특별한 치료법 하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중 관리, 운동 관리, 그리고 생활 환경 개선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강아지 관절을 좀 네.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을까?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형 친구 활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댁에서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뒷다리 근육을 그냥 가볍게 주물러 주시는 겁니다. 강아지들이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 가볍게 이렇게 주무르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무릎 주변, 슬개골이 안 좋다고 해서 무릎 주변을 강하게 주무르거나 이런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가볍게 아기들 다리 주무르듯이 가볍게 눌러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정도의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 마사지라고 하지만 사실 슬개골 탈구 자체는 뼈와 관절의 축이 틀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근육을 주물러서 이걸 해결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운동하고 나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중 관리나 운동 관리 그리고 생활 환경 개선 같은 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들은 어디까지나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인 거지 이미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슬개골 탈구는 뼈와 관절, 근육의 정렬 이상으로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마사지라던가 운동 관리만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는 매우 힘듭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 역시 한번 진행되기 시작했다면 마사지 같은 보조요법만으로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특히나 관절 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고 장기적인 예후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동물병원,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단순하게 슬개골이 빠지냐 안 빠지냐로만 평가하면 안 되고요. 먼저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걷고 있고 어떻게 자세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는 괜찮은가 통증은 없는가 이런 걸 신체 검사로 다 따져보고 이후에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슬개골 탈구의 정도, 골격 상태, 관절염의 진행 여부, 다른 질환의 동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마다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가를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수술은 필요 없이 보존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수술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희는 정형외과 진료와 수술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도 환자마다 다 다른 골격 상태, 관절 상태를 다 고려해서 적절한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와 방사선 촬영만으로 평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술 중에 평가를 계속하면서 적절한 치료 방식을 찾고 있고요. 실제 수술 도중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회복 과정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운동 및 생활 관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수술이 필요한지보다 다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할 수 있겠고 관절 질환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아이들이 오랫동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께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